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초보 사업자들을 위한 기초 실무 과정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는 요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비즈니스 하면서 모두가 성공하고 싶죠. 그리고 부를 누리고 건강하고 여행을 다니고 자기 성장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왔던 과정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출판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가치는 교육의 가치, 그리고 여유의 가치, 건강의 가치, 부의 가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직접 도전하는 그런 도전의 가치, 많은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선택입니다. 첫 번째 선택이 바로 회사 선택이고, 두 번째 선택이 스폰서나 그룹에 대한 선택입니다. 다음 시간에 스폰서나 그룹에 대한 선택 요령을 얘기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가, 그리고 회사를 선택할 때 어떠한 요소들을 봐야 되고 어떤 걸 판단하고 분석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가지 선택 중에 회사 선택과 바로 스폰서 선택인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보통 네트워크를 하는 분들이 제품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하는 얘기죠. 소비자들은 항상 더 좋은 제품을 선호하고 그거를 구매하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품이 좋고 제품이 우수한 거는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 있대. 내가 거래하는 회사가 어떠한가, 또 하나 나랑 함께하는 내가 만들어낸 팀, 먼저 만들어졌던 팀들, 스폰서나 그룹, 그런 팀의 문화가 어떠한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세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회사를 왜 중요하게 선택해야 하는가 하게 되면, 회사가 내놓는 게 결국은 제품이라는 겁니다. 회사가 제공해주는 게 결국은 보상 플래닝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시스템을 만들고 백오피스를 만들고, 그리고 각종의 법리적인 문제, 배송의 문제,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국가 간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게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회사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잘 선택하게 되면 좋은 회사의 독점적 공급권이라든가 좋은 회사의 제품을 내가 시장에, 전 글로벌 시장에 그거를 이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리고 보상 플랜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소득을 배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회사의 시스템에 따라서 영역을 정할 수 있는 거, 결국 회사가 잘해야만이, 회사가 준비돼야만이, 회사가 잘 디자인되고 회사 경영진들의 비전과 미션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 사업의 지속성, 그리고 폭발성, 확장성,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2번째 선택이 바로 스폰서나 그룹에 대한 선택인데, 정보는 받기만 하면 되지,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보를 받아서 자기 선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구축하고 전달하고 후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면은 그 이상 좋은 게 없죠. 본인이 대표 사업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룹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팀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통해서 이미 그 이전에 사업을 했던 사람들의 사례라든가, 아니면 그들의 성장 속도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사업 진행 방식들을 내가 판단하고 때로는 서포트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룹이나 팀이나 스폰서가 중요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떠한 제품을 전달할 때 잘 몰라. 잘 몰랐을 때 그걸 대신해서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과정을 잘 몰라. 그리고 어떠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나를 이끌고 로드맵을 제시해 주고 육성해 줄 수 있는 거.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그룹이나 팀 안에 성공 케이스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공자 모델이 있는가, 육성자 모델이 있는가, 후원자 모델이 있는가, 그러한 과정과 절차에 대한 로드맵이 있는가. 그래서 스폰서나 그룹을 잘 선택하게 되면은 그들이 선택한 좋은 회사, 좋은 시스템,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가 여러분의 성공을 좌지우지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회사 선택입니다. 네트워크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첫 번째가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 두 번째가 좋은 팀을 만나는 겁니다. 이 2가지를 여러분 염두하면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는 회사 선택과 스폰서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사 선택입니다. 그 회사를 선택할 때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보는데 과거의 선택 기준과 현재의 선택 기준이 조금은 다릅니다. 초창기에서는 네트워크 회사들이 직접 제조하고 그리고 유통하면서 자기 제품을 이제 확산하는데 이제 주가 맞춰져 있는데, 지금은 그 회사의 재정 상태라든가 그리고 기업성, 또 제품과 서비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상 플랜은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조인한 회사를 통해서 글로벌화 할 수 있는가, 지구촌을 상대로 비즈니스 할 수 있는가, 크게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20가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는 이미 그 출판을 통해서 네트워크 멤버십 파워 3.0 거기에 이제 수록된 내용입니다. 혹시 구체적인 거나 그 세부 사항을 보려면 여러분 인터넷 서점이나 아니면 대형 서점에 가셔서 주문해서 이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트워크 멤버십 파워 3.0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자, 네트워크 회사를 선택하는데 20가지를 본다. 첫 번째, 기업, 회사의 재정 상태나 이제 기업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회사의 재정 상태나 기업성을 얘기하는 거는 그 회사가 부채가 많다라든가 위태위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업성이라든가 과연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을 갖고 사회적 나눔과 책임을 다하고 사업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함께 윈윈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도 하나하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거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마음 먹으면요, 국내에 있는 회사는 한 일주일 정도만, 거의 다 대부분 테란노라 그러죠. 2호선 안에 회사들이 있는데, 뭐 2시나 뭐 11시나 저녁에 있는 사업 설명회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분석해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는 20가지 방법. 첫 번째, 회사 재정과 기업성의 부분입니다. 저는 첫 번째를 네트워크 회사를 선택할 때 갓 생겨난 회사를 선택하는 리스크를 안는 것보다 초보 사업자의 경우는 회사 설립한 지 3년 정도 된 회사, 3년 정도면은 이 소위 말하는 만시간의 법칙이 적용해서 성공자도 나올 수도 있고 매출의 추이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제품의 소비성이라든가 확장성, 그 제품이 시장에 통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문 과정이 3년을 보통 두는데, 회사도 마찬가지 3년 정도의 이 회사가 어떠한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가, 3년 안에 없어지는가. 대부분의 회사 거의 90% 이상이 3년 안에 회사가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 시간에서 봤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95년도에 합법화되고 난 다음 이게 하나의 그 법이 제정되고 법적인 지위를 갖고 사업을 하는 그런 1995년도 제정되고 합법화되고 사업이 진행돼서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 회사들이, 국내 회사의 경우는 90% 이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외국의 회사도 왔다가 철수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등록됐던 회사가, 법적으로 등록된 회사가 1000개가 넘습니다. 1000개가 넘는데 지금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128개입니다. 그렇다면 90% 이상이 3년 이내 또는 5년 이내 네트워크 회사가 없어지거나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의 그 성과를 보면서 그 안에서 그 회사를 선택하고 한번 검토하는 시간. 두 번째가 망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부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 부채가 없는 회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네트워크 회사는 부채가 발생하지 않는가 하면은, 네트워크 회사의 사업은 새로운 그 혁신성 마케팅이거든요. 그 혁신의 대가, 그 경영의 그룹 피터 드러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혁신, 어떻게 혁신하는가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마케팅하는가. 그래서 마케팅의 혁신을 이룬 게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회사 차원에서도 그리고 사업자 차원에서도 안전한가 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외상이 없습니다. 멤버를 가입하고 그 회원이 현금이나 카드를 지급하고 나서야 제품을 배송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현금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그 기업의 그 유보 자금이 엄청난 게 네트워크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사업 자금을 끌어당긴다? 기업을 공개하고 주주들을 모집한다? 투자자를 모집한다? 이러한 부분 자체가 네트워크 회사가 소위 말하는 상장을 했다는 것을 그걸 이슈화해서 내세우는 것은 경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죠. 현금 받고 일하고 절대적 오너십을 갖고 일해야 되는데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그 소위 말하는 상장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결국 이익 배당은 주주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주들이 하는 거는 원가 절감을 얘기하죠. 원가 절감을 하다 보면은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제대로 제품의 원료나 이러한 부분, 유통 과정에서 아니면 마케팅의 소득의 부분에서 그거를 소위 말하는 차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없는 회사, 뭐 상장된 회사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기업에 공개되고 뭐 투명하기 때문에 매년 그런 감사를 받고 하는 것 때문에 좋은 부분도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상장된 회사다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강조할 만한 그러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그 매출 성장이 일정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매출이 오픈할 때 콱 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케팅을 통해서, 마케팅 혁신을 통해서 매출 드라이브 정책을 썼는데 그게 매출이 반품이 있는가든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제품이 늘어나면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가, 매출 성장 그래프를 여러분 꼭 봐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바로 다국적 기업인가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글로벌 네트워크 다국적 기업들은 직접 판매 공자조합에 주로 이제 많이 이제 가입돼 있고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가, 다국적 기업인가 하는가 하고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잘 안 되죠. 경영자에 대해서 경영진이 경영 능력이 어떠한가, 그걸 보는 건 간단합니다. 그 회사의 매출 성장이나 회사의 성장 속도 또는 모멘텀, 아니면 회사가 추구하는 내세우는 비전, 미션, 가치체계, 이러한 것들이 합당하고 내가 추구하는 거와 일맥상통하는가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봐주는 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영진이 좋다, 경영진이 존경스럽, 창업자 마인드가 마음에 들어요 하다가 어느 날 순간 이 새끼 사기꾼이에요, 이러한 경우들을 우린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그렇다면 그 경영진 창업자들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기 이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가, 그리고 어떤 절차 과정을 거쳤는가, 또 다른 사업이 있다면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펼쳤는가, 성과를 냈었는가, 그러한 자료들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거고. 그리고 여섯 번째, 그 기업의 정보를 정상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는 그 금감원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데이터 개방이라는 공정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데이터 개방해 보게 되면 그 법률적 용어라 그러죠. 다단계 판매사에 대한 정보가 128개 정보가 각각의 매출, 많이 팔리는 제품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수당은 얼마가 지급됐으며 법리적인 제재는 어떤 걸 받았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28개 안에 거기에 기업의 정보가 공개된 회사를 여러분 조인한다면 그건 안전한 거예요. 일단 회사에는 합법적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는 회사를 선택한다? 그게 리스크가 있게 돼 있죠. 그리고 법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가로서 권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그 회사의 도덕성과 윤리강령입니다. 회사의 도덕성과 윤리강령 정책 지분요. 여러분 회원 수첩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미국에 뭐 아니면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들은 해외에도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정책집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하나하나 번역기를 돌려서라도 봐야죠. 여러분이 평생 비즈니스를 통해서 100만 장자, 1000만 장자를 꿈꾸면서 나와 거래하는 회사에 대한 그러한 검증을 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걸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 회사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혹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그 위법성 여부, 또 뭐 국내에도 일부 회사들이 회사가 사업자를 고소고발하고 사업자가 회사를 맞대응 고소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것 자체가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이제 해소해 나가는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다음이 8번째 그 회사의 기업성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8번째인데 그 경영진과의 소통 채널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문제가 생겨났을 때 뭐 오너 또는 경영진 그 담당 책임자 뭐 CEO라든가 아니면 뭐 제너럴 매니저라든가 각각의 무슨 개발 책임자, 영업 책임자 아니면 전산 책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은 여러분 홈페이지 글로벌 시대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위드어스를 누르게 되면 다 여러분 메일을 보내고 건의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들을 다 볼 수 있게 백오피스에 그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사업자와의 그 미팅이나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 흐름이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난 몰랐어요 이런 게 아니죠. 그리고 꿈꾸기 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윈윈할 수 있는 회사. 이 8가지가 바로 그 회사 재정 상태나 아니면 기업성에 대한 그러한 검토를 하고 두 번째 이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거죠. 제품에 대한 서비스는 배송 시스템 요런 거 아니면 글로벌 시스템 요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회사 선택에서 내가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나에게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판매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판매를 한다면 나와 상관없는 부분을 내가 익혀서 설명을 통해서 외부로 프리젠테이션이나 마케팅이나 홍보, PR을 하면서 그걸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본질적인 것은 자기 구매에 있거든요. 자기 소비를 통해서 나와 똑같은 소비자, 스스로 판단하고 구매하는 사람들을 확산해 나가고 확장해가지고 그들의 매출이 나에게 일정 부분 커미션으로 지급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 방식 중에 뭐 바이럴 마케팅 방식도 있고 MLM 방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죠. 그런 방식들인 것이지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구매할 수 있는 거. 그러려면 첫 번째 나에게 꼭 필요한 거.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면 내 생활에 필요한 거. 이게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나에게 필요하면 가족에게 필요하고 가족에 필요하면 이웃, 사회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취급되는 나오는 제품들이 나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내가 정기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의 군으로 분류되어 있는가. 이걸 보시고 10번째가 이게 내가 구입함으로써의 판권을 가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이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프로슈머라고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프로슈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비주슈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뭐 바이럴 마케팅, 뭐 SNS, 소셜 플래너 뭐 여러 가지 용도들을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구매를 함으로써 판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판권이 누구나 아무나 우리 멤버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도 취급할 수 있다. 타 회사에도 취급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하면 그건 회사의 확장성을 얘기하는 거죠. 독점적으로 특정 회사, 내가 가입한 회사에서만 취급이 가능한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저기서도 나와. 저기서는 가격이 싸. 그렇다면 그게 시장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구축했던 조직들이 이탈하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동남아에서 나오는 회사들이 대체로 그렇죠. 여기저기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독점적인 공급권이 있는가 하고 그리고 그 회사가 직접 유통에 관여하는가예요. 단순하게 벤더사가 아니고 총판사가 아니고 직접 네트워크 마케팅을 운영하면서 갖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검토하고 분석하고 또 11번째 그 제품의 독창성과 소비성입니다. 내에게 필요하면 소비성이 있죠. 그런데 이게 좀 독창적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 트렌드에 맞는가 이런 것들을 봐주고 12번째가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그 오류 중 하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제품은 다 싸고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제품은 싸고 좋다는 먼저 한 선배 네트워크 리더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트워크 제품 제값 다 받습니다. 단 한 가지 좋은 게 네트워크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죠. 왜? 기존의 유통에서 도매, 소매, 총판 이런 것들을 거치는 뭐 지점, 영업소, 대리점을 거치는 그런 과정이 없이 회사와 멤버와의 직거래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 마진을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판권을 주기 때문에 네트워크 멤버가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 살지라도 나에게 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유리한 것이지 네트워크 제품이 싸고 좋다?
마케팅의 이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싸고 좋은 제품은 없다 있습니다. 받을 값을 적정하게 다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유통하고. 그런데 거기에 가끔은 폭리를 취하거나 얼토당토한 가격과 그러한 논리를 내세우는 일부 회사들이 있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의 눈입니다. 소비자의 눈으로 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독점적인 공급과 제품이 적정한가를 봐주는 게, 내가 샀으기에 적정하고 여기에서 또 수당이 발생한다, 소득이 생긴다는 것은 같은 조건이면 다홍치마가 낫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다음 그 13번째 그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반품 규정이 확실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품 규정 때문에 우리 공제조합에서 반품 규정 룰을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반품에서 가장 기간이 길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소비자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규제 장치가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뜯기만 하면 반품이 안 된다 해서 일부러 뜯어버린다든가, 그리고 반품이 안 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건 네트워크 상품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여행 상품 같은 경우는요, 해외를 나간다 하게 되면 항공권인데, 항공권은 제 날짜가 지나버리면 안 됩니다. 저희는 일주일이 아니고 7일 이내 반품이 아니고 14일, 3개월이 지나도 반품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정상적인 시스템을 따라야 되는데, 노쇼라는 게 있어요.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게 되면 그거는 전부 손실 처리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행 상품을 네트워크 상품을 올렸을 때 그게 가능한가 하는 거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만 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상품화 될 수 없는 거, 시간이 지남에 되면 소멸해버리는 것은 반품 규정에 어긋나다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14번째 그 제품의 시대 트렌드입니다. 그 지금의 시대 트렌드는 그 박영숙 씨가 쓴 UN 미래보고서 2040의 A에서 J까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ABC만 생각하면 돼요. A, B만 생각해도 돼요. A는 제품이 이제는 거의 항노화, 안티에이징. B는 바이오 나노 코그노 산업이라 그러죠. 바이오 생명공학과 나노 산업이 융합되어 있는 사업. 그리고 J가 맨 끝에 보게 되면 그 안에 교육의 혁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도 변화, 디지털화, 글로벌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인디비주얼화, 이 개인화되는 거, 미래 트렌드에. 그러니까 개인이, 소비자가 곧 구매자가 사업자가 되고, 사업자가 리더가 되고, 그게 사업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사업은 인디비주얼화에 아주 적정한 비즈니스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J가 잡니스입니다. 이제 직업이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죠. 직업이 개념이 없어졌을 때, 그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제품과 그 운영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봐주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 빅머니 프리타임을 꿈꾸는 사람들이 보상 플랜에 대한 부분이 한 5가지가 있는데, 15번째가 바로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신규 사업자의 가입 부담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큰 돈을 들여야만이 사업이 가능하고 판권이 주어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서서히 그래서 사업자의 신규 가입비 부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그 신규 가입할 때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요소 있죠. 키트 구입이 3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작할 때 키트 구입은 백오피스를 준다라든가 아니면 사업 설명 자료라든가 내가 툴로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거 하나로 다 가능한 회사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에는 비용이 들지가 않습니다. 우선 고객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은 그런 것들도 여러분 판단을 하고, 16번째가 소비자로 진입했는데 내가 쓰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소개를 했어. 이게 소개를 하는데 소개에 대한 추천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소매 이익이 올라와. 이게 이제 부업자가 되는 거죠. 그 부업자들을 또 양산하다 보니 조직을 구축하고 사업자가 돼. 그래서 소비자, 부업자, 사업자로 단계별 진입이 가능하고 단계별 성장이 가능한 회사인가, 이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번째 이제 네트워크가 이건 해서는 안 될 거다. 네트워크는 위험하다.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주변을 보게 되면 항상 매월 사재기를 하는 그런 집단들, 또는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만이 이러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 부족. 직급 마케팅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17번째는 매월 유지 비용 부담이 적은가. 나에게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만으로서 기본적인 수당들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봐줘야 되고, 그리고 단계별 진입이 가능한 거에서 수당 수령 자격이
너무 이게 합리적이지 않고 차등화가 심하는 거예요. 뭐 이 자격에는 이것뿐이 못 받는데 이 자격에는 이거를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사재기를 하고 제품을 사모으고 이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음 18번째 그 모든 기여 혜택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은 나에게 지급되고 함께 한 것은 함께 공유하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절대적인 나의 역량으로 나의 기량으로 나의 영업 능력으로 만약에 어떠한 그 뭐 추천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회원 패키지 구매를 했을 때 그거를 나에게 지급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순수 내 능력으로 한 건데 그거를 상위 스폰서하고 쉐어하고 나눠 먹는 식, 이거 불합리하죠. 또 하나, 직급에 따라 수당의 프로테이지가 달라진다. 이거는 이제 방판성이라 할 수 있죠. 팀커미션이나 기본적인 수당은 직급에 상관없이 동등한 자격과 여건으로 되는가, 이런 걸 한번 여러분 봐주시고. 또 19번째, 그 네트워크 사업에 망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직급 유지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월 얼마를 해야 된다? 에메랄드 월 얼마를 해야 된다? 루비, 뭐 레피스, 뭐 각각의 직급에 따라 월 얼마를 해야만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준다? 그러니까 사재기가 생기는 거예요. 직급 유지비라는 것은 직급 마케팅에 이제 많이 쓰고 있죠. 직급에 가야만이 돈이 되는 회사들에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사재기를 하고 제품이 필요 없는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초보자나 아니면 직급자나 유지하는 비용은 동일해야 된다. 리더 사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직급 유지 없다고. 근데 뒷얘기를 하면 유지 없으면 수당도 없다는 걸 말을 하지 않죠. 유지가 없으면 수당도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거를 뭐 캡을 씌운다든가 락을 건다든가 정보에 그 정확한 오픈을 하지 않는 데입니다. 다음에 이제 20번째 마지막입니다. 앞으로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고 그리고 땅이 좁고 그런데 사람들이 전파 능력이 있고 교육 능력이 탁월하고 이러한 그 한국민의 특성을 잘 살리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글로벌화되어 있어야 된다. 글로벌 많이 얘기합니다. 글로벌 원서버 많이 해요. 자그마한 구멍가게도 글로벌 원서죠. 왜? WW 시장에서 다 여기 서버 하나로 나가기 때문에 그 원서버인데, 지금 글로벌 보더프리 원서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글로벌 보더프리 원서버는 미오픈 국가일지라도 지금 저기에 정상적인 소위 말하는 지사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네럴 미누저 갖고 배송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재화로 수당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 미오픈 국가일지라도 전산상 온라인상에서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클라우드 컴퓨터 시스템이 다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사에서 본부에서 그걸 원서버에서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가입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가까운 나라 또는 가까운 배송센터에서 바로 직구체제로 제품을 배송해주고 그 매출이 산정되고 그게 실시간으로 수당이 뜨고 그 수당이 오픈된 나라에서는 바로 정상적인 그 나라 재화, 한국에서는 각각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오픈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데비카드라 그러죠. 그럼 페이카드를 통해서 그 페이카드를 통해서 이런 ATM이죠. ATM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자기가 수령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글로벌 보더프리 원서버 시스템이에요. 글로벌 보더프리 시스템 여러분 쉽고 간단하게 해외에 있는 사업자들을 온라인 세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회원 가입, 제품 구매, 배송 그게 회사가 해줄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20가지, 이 20가지를 잘 생각하라. 그거를 또 우리가 한번 풀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회사, 상장 회사가 좋은가, 큰 회사가 좋은가, 아니면 미등록 회사가 기회가 많은가, 모멘텀이 센 회사가 많은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그 사업을 할 때 뭐 회사는 다 똑같다 그래요. 그 똑같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있죠. 똑같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왜? 보상 플랜이 다 35% 풀리기 때문에 다 똑같다는 게. 그 35% 보상 플랜 우리나라가 규제되어 있는 건 회사가 지급해주는 그런 그 마지노선 상한선인 거예요. 그런데 사업의 형태나 사업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가져가는 수당의 프로테이지는 각각 다 다릅니다. 한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회사, 어떤 보상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큰 틀에서 일부 회사들은 상장된 회사가 안정적이다 하는 게, 상장된 회사가 상장 폐지되는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장된 회사, 우리나라에도 한 2,000개 회사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매출 연간 30억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작전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 작전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상장 스탁옵션을 빌미로 해가지고 구속되고 연예인을 끼고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상장하면 좋다는 거, 과거에는 영업하면 나쁘고 제조하면 좋다, 그런 인식들이 있죠. 이게 국민정서법을 이용한 거죠. 상장한 회사는, 네트워크 회사에서 상장은 자본가들이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아니면 주주를 모집해가지고 자금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끌어들인다는 게 그런 어떤 자금의 분배, 이익의 분배가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나는 개인적으로 전문가로서 하는 얘기는, 네트워크 회사는 상장이 굳이 필요 없다는 게, 굳이 상장을 하려게 되면 회사가 함께 성장하고 난 다음 그 주식을 스탁옵션으로 전 사업자에게 나눠주는, 모든 주식을 균등하게 그거를 이익 분배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기업 공예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무상 중자를 해준다, 이익에 대한 중자니까 난 그러면은 그건 최고의 회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상 중자 대신 일부 회사들은 그 글로벌 쉐어 보너스가 있죠. 뭐 파운더스 보너스 프리라든가, 아니면 매출의 몇 프로를 N블레이로 공유하는 거, 그런 거를 보장 다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장이 능사는 아니다는 게. 그리고 상장된 회사들 얘기하는, 국내에 들어온 회사 중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자사가 직접 상장된 회사는 몇 개 안 됩니다. 뭐 우회 상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회사 또는 모회사가 상장한 걸 가지고 신용등급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경영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가, 그리고 얼마나 오너십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이익 배당에 대한 분배를 실현하는 거. 국내에서 갑자기 성장한 회사가 사업자들에게는 5천만 원 이상 수당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공유 나눔의 개념으로 하면서 일가족 그 4명이 1,000억을 넘게 이익 배당을 가져가는, 그래도 존경하는 이 현실은 사실은 좀 개탄스럽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 경영적 측면에서, 사업적 측면에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네트워크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를 사업으로 보시라는 걸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회사가 좋다, 큰 회사 안정적이고 좋죠. 회사가 망할 일이 없죠. 근데 큰 회사도 문 닫고 나가는 경우가 많죠. 세계에서 100년이 넘는 그러한 회사, 국내에서 나가서 A본이라는 회사 100년이 넘고 아주 뭐 남미라든가 필리핀에서 잘 되죠. 근데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큰 회사도 철수합니다. 왜? 영업이익이 없으면. 근데 큰 회사가 좋은 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내가 취업을 한다, 내 자녀가 취업을 하고 내가 입사를 한다 하게 되면 안정적이고 큰 회사고 상장 회사, 이런 회사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큰 회사는 회사의 재정성과 안정성을 갖고 있고 역사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 갖춰 있습니다. 그만큼 잘 갖춰 있을 때는 기회는, 사업의 기회는 적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존에 10년, 20년 기라성 같은 멤버들이 사업의 흐름과 성장의 흐름과 그들의 지금까지 시간 투자, 사람 투자, 비용 투자 대비 얼마만큼 소득을 창출하고 성장했는가, 그리고 얼마 만에 손익분기점이 돌아왔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물어보시고 여러분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3년에서 5년 된 회사, 그러나 그 가능성, 그런 회사가 있는 데를 선택하는 게 사업성으로는 좋죠. 물론 리스크는 어디든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미등록 회사는 기회가 우선이다. 먼저 내가 등록하게 되면 줄을 세울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보장해? 등록되지 않은 회사가 어디서 보장을 받습니까? 내 밑에 10만 명을 만들었어. 회사가 오픈을 하지 않았어. 또는 10만 명을 만들고 해외 뭐 홍콩이나 마카오나 아니면 중국이나 해외에 있는 주소로 해서 내가 등록을 하면 내가 소속도 거주지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엉뚱한 저 딴 나라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 사람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등록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거는 리스크만이 잔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등록 회사가 등록에 대한 일정이 나와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이제 프리마케팅 또는 블랙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등록에 임박해 있으면요, 직구체제는 전 세계적으로 자유로우니까 제품을 구매하다가도 그거를 다 홀딩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불법 영업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불법 영업으로 몇 개 회사가 사무실까지 냈다가 철수한 경우들이 생겨나고, 잘 진행하는 회사, 뭐 한 1년도 안 돼서 철수하는 회사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여러분의 성공의 방향이, 그리고 성공의 기간이, 그리고 성공의 진위 여부가 정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미등록 회사는 그 회사에 만약에 그 한국의 진출 계획이라든가 그 오픈 계획, 그리고 여기에 헤드쿼터는 어떻게 형성되면서 어떤 방법으로 제품의 등록이라든가 식약청 검사라든가 아니면 영업허가라든가 공제조합 가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검토해 보는 게, 그렇게 해서 사업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미등록된 회사의 상태에서 먼저 등록을 하고 한국에 오픈하고 난 다음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오픈돼서 들어온 사람들이. 뭐 이전에 뭐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기간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떠나고 난 다음도 제품을 구매해서 제품은 좋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해외 네트워크 회사의 매출을 올려주는 행위에 불과한 거라고. 그래서 미등록 회사는 등록의 일정이나 등록이 확실하고 여기서 트랜스퍼하고 여기서 등록이 가능할 때 미리 등록해놓고 여기서 오픈할 때 KR 넘버를 다시 받는 거, 그게 무슨 프리마케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앞서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모멘텀이 있는 회사. 모멘텀의 회사는 비전이나 미션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 그리고 지금까지 성장을 바탕으로 갈 수 있는 거, 뭐 DSN 자료라든가 아니면 미국에 있는 뭐 다이렉트 셀링이라든가 아니면 영업 세일링 이런 관련 자료들, 국내 뭐 마케팅 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이나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수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멘텀이나 성장률, 그리고 성장 속도, 지속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택하는데, 보통 모멘텀이 강한 회사들은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들이 강하죠. 왜? 성장 가능성, 기회가 더 많다는 게, 위험도 있지만 그런 회사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도 나는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그 모멘텀 얘기가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2016년 글로벌 네트워크 회사 탑 20, 글로벌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회사, 등록된 글로벌 네트워크 회사에서 1등에서 20등 회사의 그 프로파일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뭐 1959년 설립한 아메이, 그 아메이가 그 글로벌 진출 국가수, 해외로 나가 있는데, 아메이는 그 해외로 나갈 때 자유로운 그 보더프리가, 그 회사만 보더프리 되고 사업자는 보더프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 각각 나라별로의 또 별다른 협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나가는 거하고 내 사업자로서 나갈 수 있는 보더프리는 좀 분류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진출한 그런 진출 국가수가 59년, 70년 된 회사가 지금 100개 회사입니다. 100개. 거의 뭐 1조 매출을 하는, 그 10조 매출을 하는 회사, 그 100개 회사에서 나오고 있죠. 뭐 중국에서 아주 압도적인 그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100개국에 진출돼 있고, 국내에 오픈된 철수한 A본 같은 경우 뭐 70개 진출해 있죠. 여기에 주요 매출국이 이제 브라질 같은 데 이제 들 수 있고, 다음 허벌라이프 보게 되면 91개 국가에 나가 있죠. 그런데 해외에서 소득을 그렇게 구가하는 사업자를 제가 본 사례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업자의 글로벌 보더프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는 회사 측에다 물어보면 됩니다. 거기가 이제 연간 6조 정도 매출하죠. A본이 100년이 넘었습니다. 1886년도에 설립한 회사고 80년도에 설립했으니까 지금 36년 된 허벌라이프. 허벌라이프가 이제 91개국에 진출돼 있죠. 메리케이 같은 경우 뭐 35개국에 진출돼 있고, 메리케이도 지금 50년이 넘었죠. 63년도에 이제 설립을 했으니까. 누스킨 같은 경우 84년에 브레이크 마샬로니가 이제 설립했는데 현재 54개국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그거 지금도 여기서 글로벌을 떠들어요. 글로벌을 떠들었는데 이미 오픈된 국가에 나갈 때 과연 나에게 그런 기득권이나 기회 선점의 기회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국가 수를 얘기하는 거는 기존에 오픈된 국가 그 수가 지사가 형성된 그런 국가 수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수가 또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자유롭게 먼저 기회 선점이 가능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보면은 18번째 주네스라는 회사, 주네스가 2009년도에 설립됐죠. 2009년도에 설립돼 있는데 글로벌 보더 프리가 지금 국내에 들어온 회사 중에 여기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손쉽게 나갈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6년 만에 1조 매출을 달성하고 벌써 125개국. 그러니까 원서버 플랫폼 비즈니스가 잘 돼 있는 회사라 볼 수 있죠. 아무 회사나 아무 나라든 지역이든 125개는 실질적으로 그 지사 제너럴 매니저가 있는 지역은 30개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90개, 100개국 가까이가 먼저 가서 기회 선점을 할 수 있다는 거. 지사가 설립 이전에도 배송과 제품 구매가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그러려면 제품의 가격이나 PV, CV, BV 이런 것들이 동일해야 되고 보상 플랜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또 유사나라는 회사가 있죠. 21번째 있는. 유사나도 이제 1조 매출을 달성하는데 92년도에 이제 설립됐죠. 92년에 설립돼서 상당히 빨리 성장한 회사죠. 그런데 이제 진출 국가수가 10개국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 그 나가게 되면 다 불법 영업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ACN 26번째 있죠. ACN이라는 데 24개국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한 8천억 정도 이제 매출하고. 여기도 93년도 유사나와 비슷한 다음에 이제 설립된 회사인데 여기도 24개국분이 진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전기, 가스 이런 민영화 이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C3 다이어트하고 이제 네트워크의 본질들을 찾고 일본에 오픈되고 또 한국의 사업자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 회사고 좋은 문화를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자들이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이렇게 유출하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런 사실 여부 확인 그걸 분명 이 본사가 중부발전 있는 데에 있습니다. 중부발전에 가가지고 물어보면 돼요. 민영화돼서 우리가 이거 하려면 어느 정도 걸리는가. 거기에 중부발전에 ACM 본사가 있습니다. 삼성역에. 직접 가서 물어보고 그게 실현되려면 어떠한 여건이나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봐주는 게 필요하고 또 네리움이라는 회사 작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거의 1000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아주 파란을 일으켰던 회사죠. 지금 네리움이 38위 5천억 정도 매출했는데 불과 4개 회사만이 지금 보더프리가 되는 거죠. 오픈되는 회사. 이제 일본에 오픈하고 이제 호주 오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미오픈 국가의 제품이 나가는 거라든가 한국에서만 하더라도 지금 코스맥스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나올 제품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회사 선택이 있어서 한 번씩 검토를 해보는 거. 상당히 급성장하는 회사인 것만은 이제 분명합니다. 다음 71번째 메나테크라는 회사 있죠. 메나테크라는 회사도 93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지금 거의 25개 정도 나라에 진출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제품력도 지금 여기에 말하는 회사들 제품력들은 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이제 롱리치라는 회사가 이쪽이 중국에 돼 있는 롱리치도 이제 25개 회사가 이건 회사가 보더프리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 사업자가 보더프리 되는 여건인지 회사 측에다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거. 지자 인터내셔널 이런 데도 여기가 회사가 보더프리가 많습니다. 52개국. 이게 직구체제로 잘 돼 있는데 사업자의 보더프리는 어떻게 되는가, 한국에는 또 어떻게 오픈해서 진행되는가 여러분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에릭스라는 회사, 유사나에서 나와서 만든 회사죠. 여기도 14개 회사에 여기도 이제 성장이 상당히 빨리 되고 있는 그런 20개 회사, 성장 20개 회사, 그 20개 회사 중에 거의 10개 가까이가 한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들, 또 그리고 여기에 성장은 아직 되지 않더라도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가지고 여러분 선택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는 게 2010년 DSN 100개 회사 중 높은 성장률을 보는 회사 순입니다. 그래서 1위가 레벨 USA라는 254%를 했고 두 번째가
주네스 글로벌 160, 세 번째가 NHT 글로벌 112%, 네 번째가 뭐 캐슬리, 다섯 번째 이제 월드벤처스. 월드벤처스는 국내에는 아직 미오픈된 정상적인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글로벌 이제 보더 프리가 회사 차원에서 돼 있기 때문에 타 오픈된 국가의 주소지로 등록하는 건데 성장이 높죠. 97% 성장을 했습니다. 외국에는 품목이나 가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영업이 되는데, 만약 월드벤처스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업자들이 먼저 이거를 합법화하고 그리고 입법화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난 좋을 듯 싶습니다. 왜? 품목의 규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반품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놔야 정상적인 합법적인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도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여행이라는 문화는 네트워크하고 떼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창업자가 상당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89%. 성장의 그 높은 성장을 빨리 한다고 좋은 회사라는 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꺾여서 없어지는 것보다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와 그리고 기반과 글로벌 시장의 확장성과 미션과 비전이 어떠한가 이런 거를 함께 봐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 순위를, 이건 네트워크를 떠나가지고 회사를 선택하는 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500위 안에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 500위 안에 내세우 자료를 만드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INC 5000 The Fastest Growing Company List in American, 이거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일반 회사, 일반 기업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 5000개를 뽑은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모멘텀이 있는 회사 5000개를 뽑아놨는데, 뭐 자기네만 들어간 거 다른 회사가 안 섞인 걸로 하게 되면 500 하면 되겠죠. INC 500 하게 되면 500위 안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회사는 딱 한 회사만 들어가 있죠. 481위에 주네스 글로벌 791%가 들어가 있고, 다음 5000위 안에 했더니 월드벤처스가 677위입니다. 581%. 다음 네리움이 886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상당히 주네스보다 창업이 늦었는데도 450% 성장을 보냈죠. 다음 1546이 마찬가지입니다. 에릭스 246%. 다음에 이자그넥스 뭐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소리 나는 대로 2206위. 그리고 마켓 아메리카가 4588위, 퓨어 로맨스가 4768위. 무슨 뭐를 나타내는가를 잘 봐보세요. 네트워크 회사가 여기에 총 이제 7개 회사가 미국의 5000위 안에 들어가는, 뭐 구글, 애플, 뭐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가 7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500위 안에도 하나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죠. 다음 이제 나오는 거는 모멘텀 순위입니다. 모멘텀 순위는 회사 비전이나 가치, 성장, 그리고 지금까지 과정, 시스템, 정책, 그리고 가치 체계, 이 모멘텀을 보고 보통 상장 회사는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가는가 안 가는가 하는 거죠. 만약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당장 기업 공개를 하고 상장을 한다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장된 네트워크 회사 그렇게 권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 열심히 네트워크들이 일하고 주주들이,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는 체제, 네트워크들이 일해서 네트워크들이 수당을 가져가는 체제가 난 훨씬 좋다고 보기 때문에 네트워크 전문가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뭐 주네스, 월드벤처스, 뭐 레벨, 뭐 알리언스인, 뭐 모션이라든가 회사들이 쭉 나와 있죠. 뭐 메나테크가 12.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는 이 코인 회사들, 우리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회사들, 외국의 불법을 한국의 외국이도 합법이니까 한국에도 합법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사업자가 돼서, 내가 리더가 돼서, 내가 그룹 대표자가 되어서 세계의 시장을 활보한다. 내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가 멤버십을 만든다. 멤버십 파워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네트워크
2015년 통계가 796만, 이제 800만, 네트워크 1000만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모르고 단순한 소비자로서 사업자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좋은 회사와 여러분 조인을 하고 롱런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은 반드시 자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국내에 성장한 128개 중에 그 자료를 그 시장 환경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회사 1등에서 10등 보게 되면 아메이, 애터미, 뉴스킨 코리아, 허블라이프, 유니시티, 다음 IFCI, ACN, 아프로존 루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시크릿 또는 네리움 인터내셔널, 이 10개 회사가 상위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규모가 큰 회사가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매출이 없는 회사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3년 정도 지난 회사,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최고 직급자가 나오고 성장률이 나오고 성장 속도가 나오고 투자 자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 중에서 여러분의 코드가 맞는, 뜻이 맞는, 여러분을 이끌어줄, 여러분을 후원, 육성해주는 성공 시스템이 있는 그러한 팀과 그룹을 만나서 사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스폰서 선택, 좋은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 그런 선택 요령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네트워크 회사 선택,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 대학 김세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